영화에서 인생을 배우는 인생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 탑건 매버릭인데요. 무려 36년 만에 돌아온 후속편입니다. With all due respect, sir, I'm not a teacher. Just want to manage expectations. What the hell? Good morning, aviators.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관객들의 반응도 뜨거운데요. 개봉하자마자 박스오피스 1위를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만큼 재미있기도 하기 때문에 관객들이 입소문으로 몰려드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처럼 머리가 복잡한 시기에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영화적 판타지에 푹 빠져들 수 있는 재밌는 영화라 자신있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줄거리도 복잡하지 않고 선명한데요. 실력은 있지만 만년 대령으로 머물러 있던 주인공 매버릭 대령이 탑건 교관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생기는 갈등과 해소의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전작 1편에서 목숨을 잃었던 동료에 대한 죄책감으로 평생 시달려 왔는데요. 그런 미첼 대령이 친구였던 구스의 아들 루스터가 탑건으로 돌아오며 두 사람 간의 해묵은 갈등이 극의 긴장도를 높여갑니다. 물론 공동으로 그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되는 그 스카이 액션에 푹 빠져드는 재미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영화관이 아니라 마치 온갖 비행기 체험, 놀이동산에 온 듯한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전투기의 굉음이 그저 즐겁고 신기해서요. 청각의 신세계를 잘 보여줍니다. Here we go. In 3, 2, 1. 스카이 액션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영화를 집에서 TV나 스마트폰으로 봐도 물론 재밌겠지만요. 아무래도 이런 블록버스터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만 더 큰 재미를 오롯이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제작사는 코로나19 때문에 개봉일이 자꾸 늦춰졌어요. HBO 개봉도 염두에 뒀다고 합니다. 그런데 톰 크루즈가 적극 반대하면서 2년이 늦춰 개봉관에서 이렇게 개봉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탑건은요. 왜 영화를 영화관에서 봐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듯한 모범 영화입니다. 사실 일반 영화관에서 2D로 봐도 저는 재밌었는데요. IMAX나 4DX로 보면 얼마나 더 재밌을까 하는 생각에 N차 관람도 고민 중입니다. 우리가 놀이동산에 가도 그 정도 비용은 지불하니까요. 다른 건 몰라도 꼭 영화관에서 여러분 관람해 보시기 권합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락영화의 진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영화 보는 내도록 울컥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옛 향수가 느껴지더라고요. 뭐라고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가슴 뭉클함이 있었는데요. 10번째 내한한 톰 크루즈가 울고 싶으면 실컷 울어도 된다라고 말한 인터뷰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어쩌면 톰 크루즈 형님도 처음 영화를 보면 눈물 흘리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사실 최근에 개봉했던 다른 소편 영화들이 다소 실망스러웠는데요. 쥬라기 공원도 그렇고 신비한 동물사전의 후속편도 그랬고요. 특히 매트릭스 리저렉션은요. 더 많이 실망스러웠거든요. 탑건 역시도 그런 실망감이 들지 않을까 살짝 걱정스러운 우려도 있었는데요. 영화 탑건 매버릭은요.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며 전편을 능가할 정도의 완성도를 보여줘서요. 보는 제 마음도 흐뭇했답니다. 1편을 미리 보고 가시면 더 재밌겠지만요. 혹시나 전편을 보고 가지 않더라도 스토리 이해에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보이니까요. 마음 편하게 관람하시기 원합니다. 영화는 묵직한 직구로 저는 승부하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온갖 CG가 난무하고 복잡한 세계관이 펼쳐지는 최근의 영화들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톰 크루즈라는 배우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영화 팬들의 탑건 후속편 제작 요청이 있었으나 톰 형님이 계속 거절했다고 합니다. 완벽한 시나리오가 완성될 때까지는 만들지 않겠다고 고집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 영화에 톰 크루즈도 제작에 뛰어듭니다. 1편을 제작했던 제리 브룩하이머와 함께 말이죠. 톰과 제리. 말하고 보니까 조금 웃기죠?
그래도 말은 맞습니다. 톰과 제리는요, 영화 탑건을 가능한 CG 없이, 대역 없이, 그리고 연기를 하도록 해서요, 결국 완성도 높은 후속작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게 된 겁니다. 상당수의 비행 장면들이 톰 크루즈를 비롯한 연기자들이 모두 실제로 비행한 거라고 하니까요, 실로 놀랍습니다. We are cleared into the area. Verify cameras are on. All right, here we go. 3, 2, 1. Here comes some G's. There's 5 G's. 6 G's. 7 G's. 본외로 말씀드리면요, 톰 크루즈 형님의 프로필을 검색을 하면요, 키가 170cm로 나옵니다. 이 정도 신장이면요, 한국인 평균 신장이 172cm라고 하니까요, 평균 이하라고 볼 수 있는 작은 키죠. 할리우드에서는 더 작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톰 형님의 위상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키에 눌리지 않는 오로지 실력과 열정으로 멋진 영화 인생을 이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탑건 1편은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 1987년도에 개봉해서요, 영화를 봤던 기억이 뚜렷이 떠오릅니다. 미국에서는 86년도에 이렇게 개봉했지만 한국에서는 조금 늦게 개봉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정가 많았었습니다. 되게 즐겁고 신나게 보긴 했지만요, 그래도 제 마음은 홍콩 영화 배우들에게 푹 빠져 있었거든요. 당시에는 뭐니 해도 주연발, 장국영 이런 배우들이었거든요.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는 할리우드 배우 중에는 사관과 신사의 리차드 기어라든지 제임스 본드 시리즈 뒤에서 나왔던, 물론 피어스 브로스넌이나 브래드 피트 등에 더 꽂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톰 크루즈 형님은 승승장구해 나갑니다. 영화 탑건으로 세계적 배우 반열에 오르지만 이어서도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이어나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는 워낙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니까요, 요즘 분들을 위해서 예전 영화 몇 편을 제가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제목만 말씀드려 볼게요. 레인맨, Far and Away, A Few Good Men, 제리 맥과이어, 마이너리티 리포트, 엣지 오브 투모로우 등의 영화는요,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순삭되는 영화들인데요, 제가 영화만 톰 크루즈 형님이 출연한 영화를 얼마나 봤는지 헤아려 보니까요, 무려 30편을 제가 봤더라고요. 영화 소개로만 해도 몇 편은 제가 영상 제작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떻게 40년간의 영화 인생에서 한결같은 자세로 나아가며 성공한 배우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천생 배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톰 크루즈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톰 크루즈도요, 어린 시절에 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학창 시절에는 난독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읽기, 글쓰기, 말하기에 모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학교 선생님이 연극 동아리를 추천해서요, 이곳에서 활동하면서 조금씩 고쳐나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신인 배우 시절에도 대본을 읽지 못해서 힘들어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대본을 읽어주면 상대 배우의 대사까지 통째로 다 외우는 열정과 성실함으로 임했다라고 하니까요,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지금은 이런 의지와 노력으로 난독증도 모두 다 고쳤다고 하는군요. 톰 크루즈 형님의 총 자산이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뜬금이 없지만요, 우리나라 돈으로 무려 7천억 원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 돈이라면요, 재벌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의 자산가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상 투혼을 마다하지 않고 대역도 쓰지 않으면서도요, 어떤 영화, 대부분의 상당수의 영화에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가진 것 없을 때나 시작할 때나 젊을 때야 그럴 수도 있겠지만요, 나이가 한갑에 이른 나이가 될 때까지도 이런 자세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로 탑건 매버릭 속에서도요, 훈련생들과 우통을 이렇게 벗고 스포츠 활동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근육질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존경스럽더라고요. 제가 영화나 문학에서나 강의에서나 사실 인생에서나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다움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영화 탑건 매버릭은 자기다움을 잘 표현하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인공 미첼 대령의 콜사인, 그러니까 닉네임이 매버릭인데요. 매버릭이란 누군가의 지시와 명령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을 이릅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주인공도요, 기술과 실의 힘에 밀려 태역을 강요받는데요. 자신과 내도록 갈등 구도를 겪었던 구스의 아들 우스터에게도요, 위기가 닥치면 본능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본능은 자기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올바른 선택을 하라는 말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온전한 자기다운 색깔을 살아야지만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영화 탑건 매버릭을 한마디로 평가한다면요, 매버릭스러웠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속에서 콜사인, 아이스맨으로 주인공 매버릭을 끝까지 보호해줬던 제독을 연기한 발 킬머 이야기인데요. 영화 속에서 병에 걸려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는 역할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옛 친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묵직한 감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발 킬머는 후두암에 걸려서요,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잖은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렇게 병들고 나이 들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연기자들이 모두 함께 최선을 다했기에 이런 완성도 높은 영화도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비록 오락 영화지만 오락 영화를 뛰어넘는 무엇인가 뜨거운 감동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옆에서 아내도 그렇게 멋지게 나이 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계속 이런 질문이 떠오르더라고요. 30년 후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왕 인생이 커리어 코치 정철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 We're going into combat on a level no living pilot's ever seen. Not even him. You think up there you're dead. Believe me. My dad believed in you. I'm not gonna make the same mistake. Someone's not coming back from this. Those are your pilots. Anything happens to them. You'll never forgive yourself. No turning back now. Having any fun yet?